그럼 토비님 오셨으니까 토비님 과제부터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UV가 안 펴진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논 매니폴드 지오메트리라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면을 만드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하나의 엣지에는 면이 두 개만 만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지금 하나의 엣지에 면이 이렇게 세 개 만나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는 모든 물체는 엣지에 면이 두 개만 만나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런 형태다. 그럼 이렇게 돼서 아주 얇게라도 두께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두 개만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엣지를 익스트루드 하실 때는 가장자리에 있는 엣지만 익스트루드 해야 되는데 면 중간에 있는 엣지를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해버리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뜯으면 이거랑 이걸로 뜯으면 평면을 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억지로라도 여기를 내가 강제로 뜯어서 필래? 그래서 이 픽스를 누르시면 얘가 알아서 이 이상한 잘못한 면을 뜯어줘요. 그럼 그 면만 지워버리시면 이제 UV를 잘 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전체적으로 두께를 주시면 예, 단축키 2020은 안 됐나 보다. 조금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자면 그래서 논 매니폴드 지오메트리라고 UV가 안 펴지는 그리고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엣지, 면 중간에 있는 엣지 익스트루드 하거나 이렇게 된 거. 안에가 뚫려 있는 거. 실제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안이 뚫려 있지 않고 모든 게 두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께 없이 만드시면은 실제 존재할 수 없는 물체다. 그리고 안쪽에 면이 연결되어 있어도 안 되고 한 면만 UV가 노말이 뒤집혀 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점 하나로 붙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붙어 있으려면 점하고 면하고 면이 이렇게 점 하나로 붙으면 문제가 점은 면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붙으려면 무조건 면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라도 이렇게 면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 하나로 붙어 있으면 모델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전부 이런 형태를 전부 다 이거라고 그래요. 논 매니폴드 지오메트리. 이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UV 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메시지 뜨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여드릴게요.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런 면은 존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UV를 펴보겠습니다. 모델링 UV 에디터. 그럼 아까 딱 저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거는 필수 없는 상황인데 전개도로 자 카메라로 이렇게 쏠게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걸 평면을 필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UV 모드로 선택해서 언폴드 하시면 이 메시지가 떠요. 이거 필수 없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다. 그래서 픽스 딱 하시면 얘가 나 여기 아까 익스트루드 했으니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면이 이렇게 강제로 뜯어줘요. 그럼 UV도 여기도 버텍스를 다 뜯어서 이렇게 강제로 다 뜯어주거든요. 지금 가까이 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클릭하면 선택이 된다라는 게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떠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저거 없으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셀렉션에 가셔서 이 프리셀렉션 하이라이트 이게 켜져 있어야 편하거든요. 그럼 이제 가까이 가시면 프리셀렉션 하이라이트 세이브 말 한번 껐다 켜야지 저게 작동할 것 같아.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 저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엣지는 가장자리 엣지, 끝에 있는 엣지만 익스트루드를 해주셔야 된다.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뽑고 UV 에디터 카메라를 쏘시고 UV 모드 바꾸고 선택 언폴드 하면 뜨죠. 픽스 해줘. 그러면 그 레이아웃을 해보시면 좀 이따 언폴드 레이아웃 하시면 이렇게 바로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지워주시면 돼요.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고 모델링이 여기가 버텍스가 다 분리되기 때문에 쫙 선택하고 멋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펴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 뜨실 때는 픽스를 하시고 그럼 뜯겨져 나온 조각이 있을 거예요. 그 면들이 잘못된 면들이니까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논 매니폴드 메시지 뜨시면 내가 뭔가 모델링 하면서 실수로 저 뒤쪽을 잘못 선택되는 거죠. 복잡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엣지를 드래그 하다가 실수로 나는 여기만 드래그 했어야 되는데 뒤에 게 하나 선택이 된 거야. 그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모델링을 잘 한 건데 얘가 모델링을 잘못한 거여서 이 면을 지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모델링이 단순하면 보이는데 모델링이 되게 복잡하면 어디에 그런 면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럴 때 언폴드를 해서 픽스를 시키고 뜯겨져 나온 조각별로 레이아웃 하면 여기 카메라로 한 번에 쐈기 때문에 무조건 한 조각으로 나와야 되는데 두 조각이나 세 조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하게 생긴 면들만 싹 지워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열어볼게요. 자, 이제 어느 부분을 하셨을 때 저 메시지가 떴을까요? 상단 부분인가? 바디 이 녀석인가 보네요. 그죠? 자, 모델링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잘 하셨는지. 이 부분이 여긴 떨어져 있구나.
작은 형태의 모델링 할 때 세퍼레이트 된 부분을 다시 멋지 하다가 베벨 준 좁은 부분도 같이 묶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 모델링 할 때 크게 모델링하고 다시 줄여도 됩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 보통 초보자들이 너무 작게 해요. 막 이게 1cm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서 막 5cm, 2cm 막 이렇게 모델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베벨 준 다음에 멋지 한번 하면은 베벨 준 게 다 합쳐져 버려갖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델링 하실 때 실측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근데 내가 작은 걸 모델링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지우개, 그러니까 2cm짜리 지우개를 모델링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멋지를 했을 때 지금 붙죠. 멋지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자, 언두, 네, 여기가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멋지를 하면 너무 가까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붙었을 때는 이 한계치를 더 작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0.01보다 가까워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0.001 이렇게 하시면 안 붙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할 때마다 이거 바꿔야 되니까 귀찮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작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나는 이 베벨을 되게 여기는 아주 날카롭게 줘야 돼서, 그러면은 얘를 처음부터 훨씬 더 크게 하고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스케일로 얘를 이렇게 크게 모델링 하면은, 자, 멋지 해도, 지금 프리즈를 안 했구나. 프리즈를 해주시고, 여기 프리즈를 할게요. 이렇게 프리즈 하시고, 히스토리 지우고, 멋지 하시면 0.01이지만 크기가 0.01보다 이 버텍스하고 버텍스 사이가 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조금 전에 한 4배 키웠잖아요. 5배 정도. 그럼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내가 원래 크기로 0.2 하면 다시 5배로 줄어들죠.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어차피 3D이기 때문에 비례만 맞으면 돼서 이건 커졌다 작아졌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간단한 거라도 하면서 본인이 문제점을 부딪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아시면 이제 실력이 이렇게 해결이 될 때마다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고 문제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근데 혼자 하면 문제점을 찾기는 하죠. 부딪히니까. 근데 이제 해결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시면, 많이 해갖고 많이 피드백 받으면 당연히 실력도 많이 늘겠죠. 자, 바디. 둘. 자, 아까 한 것처럼 카메라로 쏘시고, 이제 어딘가 잘라야겠죠? 얘가 평면으로 펴지려면. 근데 꽤 형태가 복잡해서 이럴 땐 어디를 주로 자르시면 되냐면 이 메인 엣지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잘립니다. 원래는 카메라로 쏘고 여기 오셔갖고 3D 컷을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카메라 쓰고 이걸 하니까 제가 단축키로 요거까지 발동이 되게끔 2개를 묶어놨어요. 카메라 뷰를 쏘는 거랑 크리에이트 카메라 베이스 요거랑 카메라 쏘고 나면 항상 A 하면 B를 항상 해. 그러면 A, B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한 번에 A, B를 묶어서 단축키를 만들면 한 방에 되니까. 그죠? 그리고 카메라로 쏘고 이걸 하려면 엣지 모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쏘고 엣지 모드로 변경, 그 다음에 3D 컷, 이렇게 요거까지 3개를 묶어갖고 제가 단축키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C 하고 하시면 이렇게 바로 카메라로 쏴지고 자르기만 하면 된다. 3D 컷만 단독으로 하실 땐 컨트롤 쉬프트 V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르고 이렇게 조각이 다르게 나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이 변한 걸 보시려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앞면 뒷면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는 마우스 우클릭을 하는 게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짠. 다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형태가 상당히 복잡해서 만약에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오토로 먼저 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붙여셔도 돼요. 지금은 다 붙여놓고 자르는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다 잘라놓고 붙이는 방식 거꾸로 하셔도 괜찮다.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어디를 잘라야 될지 아는데 초반에는 어디를 UV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미리 잘라놓고 조각이 많이 난 상태에서 붙이는 것도 방법이다. 포인트는 이런 메인이 되는 양쪽에 서포트 엣지가 있는 엣지를 잘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고요. 그래서 오토로 하면 자동으로 잘라서 좋긴 한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리는 게 아니라서 조금 불편해요. 깔끔하게 자르려면 이렇게 수동으로 자르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없습니다. 아, 여기가 안 잘렸구나. 이제 다 됐나? 그래서 잘 잘랐는지 못 잘랐는지 확신이 안 쓰셔도 일단 언폴드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안 잘린 데가 있으면 좀 이상하게 펴지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어서 또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잠깐 세이브. 그래서 이동 툴로 변경하고 UV 모드로 바꾼 다음에 전부 다 선택, 언폴드. 바디 괜찮은데요? 메시지 안 떠요. 언폴드 했을 때. 그래서 오리엔트 쉘, 네, 각도 잡아주는 거 A 누르시면 오리엔트 쉘이 돼요. 요거 수직 수평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레이아웃 Z 누르시면 레이아웃 해갖고 배열을 해줍니다. 이제 요런 데가 덜 잘라서 이렇게 이상하게 펴진 거예요. 요런 데 이제 보면 어딜 잘라야 될지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엣지 모드로 바꿔보고 여긴 모델링 깔끔하지 않아갖고 여기 원래 여기 양쪽에 서포트 엣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러면 이제 애매하게 잘려야 되죠. 요 중간을 잘라야 되는데 일단 여길 잘라볼게요. 한쪽만 잘라도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자르실 때 Shift C 하면 선택한 엣지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UV 쉘 모드 조각 선택, UV 쉘 모드를 선택, 언폴드 하면 이렇게 일자로 잘 펴지죠. 여기도 보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가운데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 와이어 흐름이 좀 이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원래는 모델링을 잘하면 이렇게 더블클릭 딱 하면 착착착
해야 되는데 와이어 흐름이 이상하면 이런 식으로 부분 선택을 해야 돼서, 그래서 와이어를 잘 짜시면 UV 필 때 훨씬 더 편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펴야 돼서 좀 불편합니다. 컷.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하면 이렇게 조각이 난 게 보이시죠? UV 쉘 모드, 언폴드 하면, 이제 이게 붙어 있을 땐 이상하게 펴졌는데 자르면 언폴드가 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붙어 있으면 언폴드가 잘 안 되는데 잘 잘라 주시면 언폴드가 상당히 잘 된다. 컷. 언폴드. 여기도 자를 수 있는 데는 다 자릅시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다시 붙이셔도 돼요. 컷. 아마 여기가 여기죠. 그래서 안쪽도 잘라줘야 돼요. 여기. 그래서 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펴졌어요. 그래서 모델링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모델링을 잘 해야 이런 UV가 훨씬 더 한 3분 만에 필 거를 한 30분을 피고 있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선택을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죠? 이제 됐을래나? 컷. 마우스 우클릭. 여기도 잘라야겠죠? 이쪽으로. 컷. UV 언폴드 하실 땐 UV 모드에서 UV로 선택을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UV 모드가 아닌 뭐 엣지 모드라든지 페이스 모드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언폴드 하시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애들도 언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펴놓은 거 그대로 두고 선택한 것만 하시려면 꼭 UV 모드에서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다. 여기도 안 잘랐네. 여기가 안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팁들을 이제 본인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자한테 배우면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 중에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니까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펴졌죠. 자, 선택,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이렇게 작은 애들은 이렇게 단독으로 하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대각선을 다 잘라서 그 옆에 있는 애한테 그냥 붙여주시면 공간을 훨씬 더 적게 차지한다. 그래서 이런 거 잘라서 붙이는 게 나아요. 이런 애들. 컷. 이렇게 하셔서 얘가 다른 데 붙겠죠. 쉬프트 누르고 더블 클릭.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얘랑 붙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선택이 되죠. 주황색으로 한쪽을 선택하면 그거하고 붙을 엣지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럼 얘를 이제 회전을 시켜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명령이 move and sur입니다. move and sur. Shift V로 단축해 놨어요. move and sur을 해주시면 이렇게 딱 하고 요만큼만 붙으니까 공간을 훨씬 더
세이브 하죠. move and 썰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컷.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컷, Shift C. 그 다음에 써가 있고 move and 써가 있어요. 써는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애들 붙이실 때는 써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 제자리에 있는 애. 근데 떨어져 있는 애를 써로 붙이시면은 이제 나머지 애들은 가만히 있고 그 엣지만 붙으니까 형태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컷해서 5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써로 붙이시면 문제가 생기죠. 얘하고 붙을 건데 써로 붙이면 나머지 애들은 가만히 있고 요거만 붙으니까 형태가 망가지죠. 근데 move and 써로 붙이면 얘가 날아가서 붙으니까 그래서 붙이실 때는 떨어져 있는데 붙일 때는 move and 써로 해주시는 게 좋다. UV 쉘 조각별로 엣지 선택 컷 그다음에 엣지 하나 클릭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최단 코스를 선택을 해줘요. 그 상태에서 move and 써로 붙이면 어딘가에 가서 붙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어딘가에 가서 붙겠죠. 여기가 이쪽이네요. 그죠? 네, 여기부터 move and 써로 붙이면 얘가 이렇게 날아와서 붙습니다. 됐죠? 이제 여기도 어딘가에 가서 여기랑 move and 써로 그럼 여기 가서 붙었네요. 얘는 여긴 자르는 게 낫겠죠? 컷 하고 얘가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를 보시면 이쪽에 가서 붙어야 되나 보다.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 그럼 여기 붙지.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 붙죠. 이것도 여기 잘라서 여기 여기 컷 잘렸죠? 그럼 얘도 어딘가에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복잡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안 잘렸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선택해서 그래서 지금 되게 반복 작업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UV는 단축키를 꼭 쓰세요. 서서 하셔야지. 맨날 여기 문이 여기 올라가서 하거나 Shift 우클릭해서 하거나 이러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단축키로 다 작업을 하시는 게 작업 속도, 능률에 좋다. 여기 좀 이상하죠? UV 언폴드 이렇게. 그래서 전체에서 이상할 때는 부분적으로 언폴드를 하시면 또 잘 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상하게 펴지죠. 근데 이렇게 잡고 언폴드를 하면 또 깔끔하게 잘 펴지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잘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붙여도 되는. 자, 이제 내가 각도를 좀 맞추고 싶단 말이죠. UV를 이렇게 선택해서 오리엔트 쉘을 누르면 이렇게 X자로 되죠. 그래서 각도를 얘가 이렇게 수직 수평 못 맞출 때 그러면 이제 이 원하는 엣지를 기준으로 수직 수평 맞춤 요게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 내가 선택한 엣지가 딱 수평이 되게끔 수직 수평을 잡아줍니다. 됐죠? 필요할 때는 오리엔트 쉘 투 엣지
그래서 오리엔트 쉘은 그냥 조각을 얘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십자가 같은 애들이 이걸로 하시면 이렇게 잘 못 잡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엣지 선택하고 오리엔트 쉘 투 엣지, 요거는 컨트롤 쉬프트 알트 Z예요. 세 개 다 누르고 Z 누르시면 선택한 엣지가 수직 수평이 맞게끔 돼줍니다. 자, 레이아웃 하시면 되겠죠. 여기 좀 잘라야겠는데 컷. 오리엔트 쉘 투 엣지, 오리엔트 쉘 투 엣지, 그죠? 자, 레이아웃 하면 단축 됐나요? 히스토리 지금 엄청 많이 쌓였죠. UV 작업하면서 히스토리 지우고 UV가 잘 펴졌는지 보고 싶으시면 체크 무늬를 켜주시면 그래서 사각형이 균일하면 UV가 잘 펴진 거고, 사각형 여기는 조금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 분홍색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오리엔트 쉘 투 엣지 딱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됐다.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다. 바디는 네, 조각 선택하고 언폴드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언폴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이러면 이렇게 되죠. 레이아웃 해주시면 된다. 됐죠? 세이브 한 번씩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조각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얘는 됐죠? 얘 너무 시커먼데요? 램버트 너무 어둡게 해놔서 보기 싫으니까, 얘는 잘 폈으니까 하이드. 이제 얘 UV 볼까? 굳이 여기를 자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UV는 최대한 적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UV가 잘린 고간에는 텍스처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내가 도장 툴로 여기를 이어 붙여야 돼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작업, 여기를 굳이 이렇게 뜯을 필요가 전혀 없죠. 요것도 붙여야지. 그죠? 꺼주시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따로 자를 필요가 1도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펴주시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어딘가를 붙여서 텍스처 왜곡이 일어난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자르지만 여기는 붙인다고 왜곡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무브 앤서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다시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붙여도 되겠죠. 굳이 여기를 자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무브 앤서 레이아웃 이러면 이제 깔끔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도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다 하나로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요 안쪽에 이렇게 깊은 거 있죠? 얘만 따로 뜯어내고 요 나팔같이 생긴, 반지같이 생긴 애는 안쪽으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클릭, 클릭. 그래서 이렇게 엣지가 하나의 점에 엣지가 4개 만나면 쭉 루프 엣지라고 선택이 되다가 여기 5개 만나거나 3개가 만나면 멈춰요. 그래서 사각으로 정리를 해주면 좀 선택이 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사각으로 정리를 하면 쭉쭉쭉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런 데는 더블 클릭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되거든요. 전부 다 4개씩만 만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5개 만나면 멈춰야 된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이어서 계속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Move and Sort 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죠. 여기 Move and Sort를 했더니 예, 크기가 다르면 이렇게 돼요. 얘 크기랑 이런 식으로 안 맞아갖고, 그래서 크기가 다를 때 움직여서 붙이되 크기까지 맞춰주는 게 있어요. 스티치 투게더. 요걸로 하시면 하나는 작게 펴져 있고 하나는 크게 펴져 있을 때 이 무브 앤서는 그냥 위치만 갖다 맞추고 크기를 안 맞춰줘요. 근데 얘는 크기까지 맞춘 다음에 이동시켜서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Shift T로 하시면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뜯겨져서 제대로 안 되네. 그러면 요렇게 할까요? 얘를 카메라로 이렇게 쏘시고, 그죠? 그리고 그 3D 컷 발동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자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얘를 어딘가 하나를 잘라야지 이게 평면으로 펴지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보다는 위를 자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래요? 자르는 곳은 최대한 안 보이는 게, 우리가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밑에는 잘 보이잖아. 근데 위에 안 보이죠. 그래서 어딘가 한 군데를 잘라야 된다면 안 보이는 쪽을 잘라라. UV 자르는 법칙입니다. 폴드, 이렇게 해주시고 레이아웃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같이 피셔도 되고 얘만 따로 피시면 돼요. 왜? 이거를 이 안에서 피려면 공간이 너무 적어서 왜곡이 너무 일어나니까. 그래서 UV 모드에서 선택하고 오리엔테이션 레이아웃 딱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잘 폈으니까 하이드. 이번에 아까 반대로 해봐요. 아까 카메라로 쓰고 내가 하나하나 잘랐죠. 이번에는 오토로 펴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A 하시면 이렇게 알아서 촥촥촥 이쁘게 잘 펴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애 있죠.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은 오토로 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다 잘라져 있으니까 붙일 때만 붙이시면 됩니다. 붙일 땐 여기 있으면 정신 없으니까. 자, 이제 선택, 그리고 단축키 Move and Sort를 할 건데 모델링에서 하시면 안 되고 UV 에디터 위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하고 여기가 단축키가 따로 들어가요. 여기서 하시면 모델링 단축키가 들어가고 여기서 하면 UV 단축키가 들어가요. Shift V가 Move and Sort인데 뷰포트에서 하시면 V레이 재질 넣는 단축키가 Shift V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중요하다, 위치가. 그래서 자르고 마우스 커서 UV 에디터 위에 놓고 Move and Sort로 붙여주시면 얘가 이렇게 붙죠. 그래서 여기도 선택, 더블 클릭으로 선택하면 한 번에 선택이 돼요. 가서 마우스 커서 갖다 놓고 Move and Sort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도 선택, 여기서 멈추는 이유는 여기가 3개 만나니까 멈춰요. Move and Sort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 잘 됐어요. 여기도 어딘가 붙여도 되겠죠. 여기 붙여도 되겠죠. Move and Sort, Move and Sort.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토로 피고 내가 딱 보고 눈에 잘 보이는 데만 붙여주시면 되거든. 근데 이런 데는 조심하셔야겠지. 어딘가를 잘라야 붙일 수 있어서 여기는 잘라야지. 컷 할 때도 마찬가지. 마우스 컷을 여기다 갖다 놓고 하셔야 돼요. 선택. 이렇게 붙일 때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된 애는 안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곡이 일어나거든. 얘가 붙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일자인 데만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빼고 붙여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여기도 더블 클릭, 여기는 빼고, 여기도 어딘가는 잘라야지 되겠죠. 컷. 그래서 항상 UV 단축키 쓸 때 마우스 커서를 UV 에디터 위에다 놓고 하셔야 된다. 빼고, 빼고, Move and Sort. 빼고, Move and Sort. 다 붙었죠?
네, 된 것 같아. 그럼 얘가 알아서 이런데 잘 붙어요. 레이아웃. 이것도 나쁘지 않죠? 오토로 펴갖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런 엣지를 하나하나 내가 보면서 안 잘라도 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다. 그래서 잘 보이는 쪽, 여기가 잘 보이죠?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붙여주셔야 돼요. 그죠? 여기도 잘 보이고. 뭐 이런 뒤쪽은 굳이 안 붙여도 되겠죠. 네.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 됐어요. 얘도. 히스토리 지우고, 하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 큰 거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얘는 이렇게 일자로 된 얘는 휘어 있죠. 그러면 체크를 보시면 이렇게 살짝 휘어요. 그래서 뭐 질감, 스크래치, 뭐 웨더링 요거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 여기 글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UV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내가 글자 똑바로 넣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 이제 똑바로 사각으로 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 여기가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전개도 귤껍질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귤껍질을 자르지 않고 내가 손으로 누르면 저렇게 다 찌그러지겠죠. 근데 칼질을 잘해서 손으로 누르면 딱 평면을 완벽하게 펴지죠. 그래서 칼질을 한 다음에 언폴드를 하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휘지가 않습니다. 엣지 모드 더블 클릭 컷. 네, 잘라주시고 더블 클릭 컷. 여기는 더블 클릭을 하기가 힘들겠네. 여기 컷. 여기도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컷. 여기도 컷. 됐죠? 칼질을 잘 했으니까 UV 모드에서 선택. 네, 이렇게 하시면. 근데 여기가 좀 안 예쁘죠? 얘 때문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휘어요. 여기는 이렇게 일자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붙여서 펴서 그렇거든요. 얘가 여기 안에 펴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면 얘가 공간이 얘네가 이렇게 벌어질 일이 없죠. 얘네가 밖에서 밀고 있어서 이렇게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잘라낼게요. 컷. 네, 그래서 UV 쉘. 네, 이렇게 하고 언폴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공간이 얘가 삐집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네가 안쪽으로 펴지면서 이렇게 일자로 잘 펴지죠. 그래서 이런 깊은 데는 따로 피시는 게 잘 펴진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안에서 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고 컷. 이렇게 해서 UV 쉘 모드로 선택해서 UV 모드에서 선택 언폴드. 네. 그리고 요거 다시 언폴드 해주시면 조금 더 잘 펴지죠. 공간이 안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입체로 펴시려면 잘라야지 되겠죠. 네, 여기도 다 붙은 상태로 피려고 하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서로 붙으려는 힘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컷.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컷.
이제 훨씬 잘 펴지죠. 칼질을 잘 하니까. 그래서 전개도를 피려면 칼질을 잘 하셔야 전개도가 이쁘게 잘 펴진다. 그래서 이거 체크무늬 확인. 이제 아주 이쁘죠. 이렇게. 그래서 오리엔트 쉘 레이아웃 딱 해주시면 이것도 잘 폈다. 하이드. 이제 남은 건 요 밑에 요거밖에 안 남았죠. 이런 애들 카메라로 쏘시고 어딘가 잘라야겠죠. 체크무늬 끄고 여기 잘라야겠지. 여기 잘라주시고 여기도 자르고. 뭔가 이 모델링이 더블 클릭으로 안 잘리는 걸 봐서 이상한데요. 얘가 모델링이 이상한가 봐요. 원래 더블 클릭으로 한 방에 잘려야 되는데 이럴 땐 오토로 해볼게. 뭐지? 그러면 얘만 세퍼레이트. 그래서 UV 필 때는 조각이 좀 떨어져 있는 게 편해요. 얘는 그냥 이렇게 언폴드만 하면 되겠네요. 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레이아웃 해주시고 얘도 UV 모드에서 언폴드 다 돼있고 이제 이것도 세퍼레이트. 요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끝부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싫으면 여기를 다 잘라야 되는데 그죠? 엣지 하나 선택하고 셀렉트 링 하시면 평행 엣지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컷 하시면 컷하면 잘렸죠? 그럼 여기가 벌어지면 이제 깔끔해지죠. 근데 여기에 조각이 이렇게 다 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붙이는 게 셀렉트 링. 이게 좀 편해요. 어차피 작은 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하시는 게 좋다. 무조건 이렇게 완벽하게 사각으로 다 펴져야 되는 게 어떨 때는 오히려 안 좋을 때도 있다. 됐나요? 이렇게 언폴드 된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 이렇게 해주시고 오리엔트 쉘. 이렇게 오리엔트 쉘을 못 잡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리엔트 쉘 투 엣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엣지 선택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좀 편해요. 요걸 수평으로 잡아서 그게 아니잖아. 요게 수평으로 잡혀야지 내가 원하는 거지. 이렇게 레이아웃 딱 해주시고 쇼올 딱 하시면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선택하시고 UV 모드에서 세이브 한번 합시다. 레이아웃 체크무늬 확인. 다 된 것 같죠? 크기도 일정하고 됐죠. 자, 이제 모델링 조금 볼까요? 와요. 스토리 지우고 여기 좀 와이어가 굳이 이상하게 UV 모델링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다 지우고 여기 가면 될 것 같은데. 그쵸? 필요 없는 엣지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다 사각이긴 한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게 맞죠. 네, 모델링 물어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여기도 좀 지저분하죠. 와이어가. 좀 이 흐름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요. 네, 여기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가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흐름이 좋지가 않다.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여기도 이것도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 각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서브디줌이 이렇게 다 망가지죠. 그래서 여기 서포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기본 마약 깔면 면이 한 개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베벨에서 팁인데 세그먼트를 2개로 해 놓으시면 좋아요. 우리가 어차피 양쪽에 서포트 엣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이브 세팅. 그러면 베벨만 주면 이제 요거만 조절하시면 끝나죠. 아까처럼. 안 그러면 이걸 꼭 세그먼트를 다시 2로 바꿔줘야 돼서. 그래서 세그먼트는 2로 설정해 놓는 게 기본값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필요 없는 엣지 같은데.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없어도 되는 엣지.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훨씬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릴렉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이쁘게 해주시면 돼요. 뚜껑 모델링 할 때 익스트루드를 버텍스 스냅으로 약간 노가다 한 느낌을 했는데 익스트 옵션으로 뭔가 두께감 있는 모델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뚜껑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이거요? 이게 뚜껑인가요? 얘는 두께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두께가 안 보이잖아요. 오른쪽 안에? 이거요? 예, 이거? 작은 받침? 뭐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 연필 깎고 남은 재료 남은 거, 나무 벗겨진 거 나오는 거. 이거요. 이 두께. 이렇게 복잡한 건 결국 손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한 번에 하시면 이 형태가 이쁘게 안 나와요. 이거는, 이런 두께는, 네, 수동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면 익스트루드 만들고, 이면 익스트루드 만들고, 이쪽 면 익스트루드 하고, 이쪽 면 익스트루드, 이쪽 면, 같은 노말 바라보는 애들끼리 익스트루드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 붙이셔야지 되지. 이 단면인 상태에서 한 번에 익스트루드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노가다로 하신 게 맞아요. 그죠? 불투명한 재질은, 이런 재질은 두께를 안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투명한 재질은 꼭 두께를 만들어 주셔야 굴절이 이렇게. 여기서 빛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굴절이 한 번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께를 안 만들면 이렇게 와서 굴절이 그냥 이렇게 가버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한번 굴절되고 다시 이렇게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굴절되고 이렇게 그래서 진행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돼. 근데 면이 하나면 진행 방향에서 꺾여갖고 굴절이 되기 때문에 투명한 애는 꼭 두께를 주셔야 된다. 됐죠? 얇은 부위에서 면이 울어서 해결하고 싶다. 여기가 여기 부분 같은데 여기 말하는 거죠? 뭐야? 수동으로 따로따로 같은 두께 감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수치값을 보고 계시던가. 익스트루드 이렇게 하시면 여기 수치값 있죠. 이 수치값을 보시고 이쪽에서도 똑같이 익스트루드 하셔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설계하는 거 아니니까 거의 눈대중으로 그냥 적당히 두께 주셔도 누가 이렇게 마이크로 디테일한 두께 재는 거 갖고 다니면서 여기는 0.3mm인데 여기는 0.297mm야 0.003mm 틀려 이렇게 아무도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계 데이터 이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거라면 진짜 0.001까지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 작업을 하는 거라서 그냥 적당히 비슷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자, 소프트 엣지 한번 주시면 이런데 모델링 깔끔하지 않아서 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잘 지워주시고 정리 잘 해주시면 잘 안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 있으면 이쪽에서 하나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괜찮죠? 안 잡아주시면 이로 이제 깔끔하죠. 지금 모델링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코너 잘 잡아주시면 됐고 여기 좀 또 이상하게 했죠? 사서 고생하고 있죠. 여기 똑같이 이런 필요 없는 엣지들을 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서 고생하지 말자. 그죠? 사서 고생하지 말자.
지금 다 서서 고생하고 있었죠. 귀 좁은데. 이렇게 되면 될 거를 이상한 애들이 와서 막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 이런 것도 안 이쁘죠? 이 간격 여기는 여기대로 넓고 여기는 여기대로 이상하고 이게 가는 게 더 나아요. 이럴 때는.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깔끔하죠. 간격도 일정해지고. 여기도 이렇게 몰리는 것보다 그냥 쭉쭉 가는 게 훨 낫다. 진행 방향으로 쭉쭉 가주시는 게 나아요. 여기도 일자로 가야겠지. 여기가 이제 문제죠. 여기 한 줄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주시는 게 아까처럼 이상하게 되는 것보다 낫죠. 여기 또 간격이 중간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도 그냥 올라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는 것보다는. 간격 맞춰서. 그래서 이게 훨씬 낫죠? 여기도 한 줄 더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벽하진 않아도 너무 차이 안 나게만 정리해 주시면 좀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얘가 문제인데 어딘가 사각으로 해야 되는데 얘가 일로 가야겠는데요. 누가 봐도 여기 한 줄 그어야 되는 상황이죠. 삼각형 짝꿍이 생겼네. 그럼 이제 사각으로 정리가 되겠죠. 삼각형이 이렇게 붙으면 골짜기를 위로 올리면 돼요. 그럼 사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쁘게 정리가 됐죠.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 다음 과제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만들어도 될까요? 개강하다 보면 작업을 연관해서 하실 분. 10월달 과제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내드린 과제는 이제 워낙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과제를 내드리는 건데, 혹시나 학교 과제를 하고 있는 거를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10월달 과제 때 하신 거, 10월 동안 하신 거를 올려주시면 제가 라이브 때 피드백 해드릴게요. 학교 과제 피드백은 교수님한테도 받을 텐데. 아무튼 뭐 원하신다면 해드리는 거, 교체해서 해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넓은 데 들어가야지 이렇게 좁은 데다 넣으면 별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라인을 그릴 때는 배가 고픈 애한테 밥을 주는 게 여기 배부른데 여기다 억지로 주시지 말고 아시겠죠? 이것도 조금 별로죠. 이게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도 누가 봐도 여기 한 줄 그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보기 좋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훨씬 낫다. 이 라인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짠, 다 된 것 같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됐고, 이렇게 됐고. 오른쪽 부분 모서리 부분인데 삼각형을 사용을 했다. 오른쪽 부분.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삼각형 하나 있네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좀 형태가, 여긴 두께가 있고 여긴 두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너무 작게 만들면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선택하시고 이 리어 클립을 0.001 더 미세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안 잘려요. 여기가 좀 문제가 있네요. 여기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너무 쉽게 해결이 됐는데. 여기 라인이 세 줄이라서 그러면 됐죠. 이제 이쪽으로 라인 나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시면 되고 얘는 이쪽에다가 연결하시면 됐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다. 여기가 조금 안 예쁜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이런 것도 간격이 조금 안 예쁘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시면 좋다. 비슷하게 간격 맞춰주시면 좋네요. 됐죠. 이거 조금 더 가야겠는데.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아까 정리해서 보여드렸고, 다 됐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렌더까지도 해갖고 갖고 오시면 레이아웃도 잡고, 서브 오브젝트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많은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재훈님은 라이브 때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과제만 제출하고.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시겠죠? 이렇게 책상 위에 연필 각기 연출을 하셔서, 이것도 하나하나, 한 개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셨구나. 그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로 레이아웃인데, 너무 길죠. 그래서 16대 9가 가로는 괜찮은데 세로라면 너무 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굳이 여기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이렇게 자르시는 게 나았겠죠. 이렇게 뭐 보여줄 것도 없는데 너무 길기만 하고. 벌써 10월달이군요.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셨고, 그래서 너무 세로로 길게 레이아웃을 잡으셨다. 위아래는 좀 잘라내도 괜찮다. 이 뒤에는 이렇게 안 뚫렸을 것 같은데요. 이상할 거. 뒤에는 막혀있지 않았을까요? 디자인은. 저건 뭐 불규칙하게 그냥 대충 만들어서 하신 것 같은데요. 버텍스 움직여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개는 복사해갖고 연필 자르고 나면은 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 뭐 그냥 적당히 면 3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살짝 두께만 주시면 되겠죠. 질문은 따로 없으시네. 질문을 하나도 안 했네. 질문을 하셔야지 실력이 느는데.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좀 레이아웃상에서 조금 필요 없는 위아래 부분이 좀 남아 도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델링. 모델링은 거의 비슷하게 하신 것 같네요. 그죠? 아, 얘는 뒤에도 이렇게 뚫려 있구나. 오, 신기하네. 난 당연히 여기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가 뚫려 있네요. 아, 자꾸 이걸 누르네. 실수를 눌러버려. 면을 너무 적게 쓰셨어요. 네. 그죠? 요거보다는 조금 더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는 써주셔야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서페 가서 하이트로 작업하셔도 된다. 이거 굳이 모델링을 안 해도 됩니다. 여기도 면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하나 정도는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여기 알값이 깔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알값이 깔끔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 엣지 넣으면 곡률상에 넣어야지 이게 이렇게 이쁘게 돼요. 이러면 이쁘게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버텍스 수정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직선이 되면 안 돼요. 곡률상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 얘가 이쁘게 되고 여기도 간격이 이렇게 다르면 안 돼요.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이것도 뭔가 흐름이 좀 이상한데? 쓸데없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랜더 이 단축키가 없네 얘가. 그래서 필요 없는 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지우고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그죠. 전혀 필요 없는 애들이 많아서 이렇게 여기도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깔끔하게 오면 이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지저분합니다. 다 지워주시고 미러 X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시는 게 낫다. 이러면 이제 훨씬 깔끔하게 됐죠?
얘는 모델링은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어서 괜찮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질감이 얘가 이렇게 완전 깔끔하지가 않죠. 예, 미세하게 울렁거려요. 그죠? 근데 지금 표면이 너무 깔끔하죠. 그래서 하이트로 이 디테일을 조금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 서페에서. 표면이 100% 매트나 완벽하진 않다. 응? 왜 이래? 뭐 이상한 거 있으셨나 본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테일 뭔가 질감을 넣긴 넣었는데 여기가 너무 완벽해요. 예. 그래서 조금 울렁이는 느낌을 살짝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미세한 거 말고 조금 크게.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이름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네, 뭐가 뭔지 알 수 있게끔. 마우스 클릭하시면 텍스처 셋을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손으로 안 선택하고 여기서 컨트롤 알트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해당 재질로. 그래서 난 지금 요거 작업할 거니까 이쪽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처 셋 이동은 컨트롤 알트 마우스 우클릭이다. 이 부분이네요. 여기다가 서페이스 디테일, 표면에 울퉁불퉁한 느낌 미세하게. 그래서 하이트만 작업할 거니까 알트 누르고 하이트 클릭하셔서 하이트 채널만 키시고 여기 올리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티가 안 나요.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만들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적용한 값이 들어갈 부분이 흰색, 안 들어갈 부분이 검은색으로. 펜. 여기다가 그런지 검색하셔서 얘를 넣어볼까요? 아, 얘는 너무 세다. 이것도 이게 너무 세게 들어가서 아주 미세하게 넣어주시면, 그리고 이제 블러를 좀 주시는 게 좋겠죠. 지금 너무 깨같이 쪼개져 있으니
이 마스크를 블러를 줘서 미세한 굴곡을 만들겠습니다. 필터 클릭하고 블러.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지니까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값을 너무 줄여놨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많이 주시면 이렇게 티가 나죠.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완벽한 일자를 깨주는 거죠. 그래서 꺼보시면 너무 완벽한 느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조금 센 것 같아요. 이런 불규칙한 느낌을 살짝 주시면 느낌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지금 이걸 하이트로 작업했는데 이건 모델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 모델링으로 이걸 해주셔야지. 이런 건 이제 하이트보다는 모델링을 직접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쁘다. 그래서 색깔도 이 색깔로 해주시니 지금 약간 자주색, 갈색, 주황색, 얘는 레드, 완전 빨강이 가깝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짙은 색으로 해주시면 이쁜 빨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그렇게 디테일 조금만 클로즈업 했을 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쭉 다 적어주세요. 아주 시시콜콜한 거라도. 그럼 제가 다 답변 드릴 테니까.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 부분이 너무 각지죠. 그래서 내가 면을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알고 싶으시면 이 정도로 내가 렌더 걸 거면 그 상태에서 스무스를 한번 줘요. 근데 살짝 각져 보이죠. 이런 데는 괜찮은데 그럼 여기 면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주면 되는데 그럼 면이 너무 많잖아. 그럼 렌더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더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엣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각지게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엣지 하나씩만 더 넣어주시면 요거 넣어주는 게 뭐가 아깝다. 그죠? 요거만 해주시면 훨씬 더 퀄리티가 사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탁 해주면 다른 데 안 늘어나고 여기만 딱 보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면 자, 이 정도 거리에서 렌더를 걸 거예요. 스무스 딱 주시면 여긴 괜찮은데 여긴 각지죠. 그래서 이렇게 2배까지 갈 필요가 없다. 2배 가야 괜찮아지는데 얘는 이렇게 딱 2배가 아니에요. 이거 디비전 1이면 4배, 디비전 2면은 8배가 아니라 16배. 그러니까 면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각진 부분에만 엣지를 더 추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모델이다. 내가 이렇게 면을 적게 써서 나 면 되게 효율적으로 썼어. 렌더할 때는 이대로 렌더 못하죠. 그러면 렌더할 때 오히려 16배나 늘어나야 돼서 완전 비효율적으로 모델링 한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각진 부분에만 조금 더 면을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각도도 이쁘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늦게까지, 1시네요.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과제 또 내드릴 테니까, 같이 올려주시면 또 10월 말에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